요통 골반통을 잡은 이유는 요즘은 조금 덜 들리긴 하지만 요통과 골반 통증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요즘에 거의 그냥 하나의 질환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 골반 통증이.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통증의학과에서 제일 많은 손님, 네, 네, 참사람님. 그 뭐지,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진료 과목이, 병원 진료 과목이 그 통증의학과래요. 왜냐하면 이름 모를 통증이 너무 많대. 어깨 통증, 골반 통증, 허리 통증, 딱히 디스크가 아니어도 되게 많대요. 그게 저 아예 병명으로 자리 잡았대. 어깨 통증 증후군, 골반 통증 증후군, 그다음에 허리 통증 증후군. 그게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는 건 원인을 모르는데 같이 딸려오는 증상들이 있을 때 이걸 합쳐서 이렇게 무슨 증후군 이렇게 붙이는 게 증후군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되게 보편화되고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 진통제 주고 이제 근육이완제 주고 이제 그 도수 치료 해주는 게 이제 통증의학을 해주는 게 단데, 이게 원인을 모르면 그죠? 증상 치료하다가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담낭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은 거의 다 알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이거의 후유증이라는 얘기는 병원에서는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담이라는 곳이 하는 역할 자체가 우리 몸의 유연성을 되게 많이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의학 쪽인 거지. 병원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 그래서 담낭 같은 거 굉장히 쉽게 떼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뭔가를 떼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죠? 자기가 뗀 게 아니니까. 그 원래 있던 것처럼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돌다 보면 그 구멍 난 게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근육의 뭉침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주로 늘 하는 건 소화기 쪽을 이제 많이 이제 증상으로 느끼고, 병원에서는 담즙이 안 나오니까 기름진 거 많이 못 먹고 과식 못 하고 술 못 하고, 소화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거 외에 담이 갖는 역할이 있어요. 담은 이제 뱃속에 있는 장부가 딱히 그 소화만 관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뭐 모든 대사를 관련하는데, 간과 담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연성, 근육의 유연성을 담당해요. 그렇다 보니 얘네들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 중에 기본은 몸이 굳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한 곳으로 오니까 또 사람들마다 달라서 간이 지배하는 장기가 목이다 보니 어깨 통증 있고, 그다음에 생식기이다 보니까 이제 골반 통증과 요통이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해서 굳이 얘기 안 하는 질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딱히 뭘 다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통증이 있다는 건 내 몸에 뭔가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가장 쉽게는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이 어깨 통증이 많죠.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깨에 곰 2마리 이상은 다 얹고 사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긴장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반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 어깨가 계속 지속적으로 긴장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주위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게 주위 상황도 있지만 뭐 나의 상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늘 긴장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 내가 긴장을 하게 되는 그 원인 치료가 안 되면 어깨 통증은 꾸준히 계속 재발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만 치료해서는 원인 치료가 안 되면 증상만 낫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로마가 좋은 건 내 심리와 몸을 같이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로마를 꾸준하게 쓰시면 서서히 풀린다라는 이제
게 이제 아로마의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고 허리 통증, 이제 골반 통증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제 내가 이제 몸 신체적으로 봤을 때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은 왜 오겠어요? 허리 그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이 있잖아요. 신봉리님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이 밤에 카드가 결제되고 난리지? 깜짝이야. 죄송해요. 전화가 막 계속 와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전화 잠깐. 내가 다치지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디스크란 증상은 이런 거예요. 척추를 잡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탱탱하게 척추를 잡아줘야 하는데 한쪽이 힘이 풀려서 생겨요. 더 땡겨 생기진 않더라고. 한쪽에 힘이 풀려버리면 자연스럽게 딸려가죠. 딸려가면 이쪽 디스크가 빠지는 거예요. 뼈는 못 빠지니까. 뼈는 계속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척추 감자탕 드셔보셨죠? 걔가 돼지 척추거든요. 척추뼈는 동그랗게 넓적하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고리가 나와 있어서 서로 계속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는 쉴지언정 빠져나오진 않아요. 척추 측만증이지.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몸이 양쪽이 불균형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척추를 이제 측만이 심하다고 병원 가면 정말 완전히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 철공소 같아요. 해머로 망치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를 커다란 지렛대로 당겨서 선을 맞춰 놓는 게 척추 수술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수술하고 나면 온몸이 다 아프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따만한 망치와 이따만한 지렛대. 그래서 거의 정형외과 척추 수술 쪽의 수술 도구는 거의 무기예요, 무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하는데 일단은 수술 정 필요하면 해야죠. 척추가 휘면 되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면 척추에 요 통증이 있다면 내장 관리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을 잘 잡으셔야 되고, 내가 보통 허리 통증이 요통으로 오잖아요. 여기 꼬리뼈 위쪽으로 오잖아요. 요골. 예, 요추 쪽에서 디스크가 오는데 요추가 담당하는 곳이 골반 아래쪽 대장과 직장과 방광과 자궁이에요. 근데 문제는 골반에 있는 근육들은 겉에서 만질 수 있는 근육들이 아니에요. 대장까지 보셨어요? 보윤쌤 장난 아니에요. 저 실습하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형외과 절대 오면 안 되겠구나. 내 몸이 무슨 로봇 같다, 사람 몸을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골반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깨나 등 근육은 만지면 뼈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만져지고요. 힘으로 풀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골반에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침부 쪽부터 굉장히 겹겹이 있어요. 골반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근육은 절대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근육을 푸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못 잡는 게 골반 통증이에요. 근데 골반 통증 있으신 분들도 얘기를 걸로 보면 자궁이든 방광이든 변비든 직장이든 대장이든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안에 압력이 차든 염증이 생기든 차가워지든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면 아랫배와 허리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의 통증을 아로마로 잡는 방법은 군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관리 열심히 하셔서 자궁 안이 따뜻해지면 허리도 훨씬 가벼워지고 변도 잘 나오고, 잘 나오죠. 그래서 이미 현대의학으로 잡을 수 있는 통증은 아닌 것 같아요. 골반 통증은.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다 아파서 뒷블루들을 바르는데 허리 아래쪽은 뒷블루만으로 잘 안 되더라고. 안 그러세요? 저도 가끔 허리가 꺾어지는데, 제가 허리가 꺾어지는 이유는 100% 심리적인 거거든요. 이 생각과 몸이 속도가 안 맞으면 전 꺾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막 튀어나가는데 발이 못 따라가면, 아니면 막 달리는데 생각이 못 따라가면 저는 그때 확 꺾어져요. 저는 100% 심리적으로 꺾어지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아, 내 허리는 내 속도의 문제구나 라는 승질이 급해나가지고 뭐가 딱 하면 빨리 뭔가를 생각이 휙 달려나가든 내 몸이 달려나가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제 허리가 순간적으로 팍 꺾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삐끗해서 꺾어지는 허리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윽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윽 하면서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허리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몸의 기본 이 기저부 관리는 하셔야 돼요. 어디를 봐도 그거잖아요. 운동을 가도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요즘 유행하는 필라테스도 코어를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호흡들도 단전을 강화하는 거잖아. 그게 다 거기거든요. 레드 스팟이라고 하는 곳이 배꼽에서 저 꼬리뼈까지 대각 선을 그어요. 그 선을 그어 딱 가운데가 레드 스팟이라고 하는 단전이라고 하는, 저 안쪽에 있는 거지 절대 만져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한 혈자리로 보면 치골에서 배꼽 사이를 5등분 했을 때 밑에서 5분의 2 지점 되는 곳을 안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가 단전이거든요. 여기가 기해 혈자리라고, 기해 바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한의학이든 서양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랫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랫배는 절대 차가우면 안 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워야 하는 곳이고, 아랫배 뜨거워서 병나시는 분은 없어요. 차가워서 병이 나지.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뜨거운 병이 나지만,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열은 뜨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골반 쪽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냉대야 나오시는 분, 생리통 나오시는 분, 허리 아프신 분, 뭐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골반이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차지 않으면 통증은 없어요. 그러면 골반 안에 굉장히 많은 장부가 있고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는데, 얘가 차가우면 굳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예. 문타로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그러고 T10727122664166님 전화번호인가 봐요. 예, 안녕하세요. 차가우면 굳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여자들은 찬데 앉지 말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지만, 남자들도 찬데 앉으시면 안 돼요. 남자들도 골반이 있잖아요. 물론 여자만큼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골반 적분의 근육 강화 신경 많이 쓰셔야 되니까 찬데 앉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골반이고, 최근에 패션이 바뀌었잖아요. 헐렁한 바지, 헐렁한 골댕 바지가 유행이더만, 우리 옛날에 입던 거, 그쵸? 스키니를 벗으면서 좀 덜해진 것 같아. 선생님들, 골반과 허리 통증이 스키니 바지를 벗는 순간 진짜 많이 안 들려요. 스키니가 골반, 하체 혈액순환을 막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꽉 끼는 옷들. 그래서 유행이 헐렁해지고 있죠. 이 건강에 좋아요. 다행이야. 전에는 헐렁한 거 입으면 뭔가 이렇게 애들가 허벌레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래서 딱 달라 위아래로 이렇게 입다 보니까 계속 거드를 입게 되고 고정 속옷들을 입고 막 그러셔서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거든요. 여자들의 속옷이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거든요. 위에 속옷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행히도 유행이 좀 풀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낫지 않을까. 젊은 애들, 물론 우리들은 관계 없어요. 선생님들 유행에 따라 옷을 입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젊은 애들, 우리 애들,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체 혈액순환, 그리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골반 몸이 좀 많이 차가워지시고 골반 쪽에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뒷불로를 바르시지만 저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군 관리, 따뜻하게 하는 군 관리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군 관리를 하든, 동군 관리를 하든 군 관리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진전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진저가 되게 잘 받거든요.
그래서 진저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보고에 진저는 안 들어가죠. 그 비싸니까 안 들어가나 봐. 보고 다 열심히 사고 계세요? 오늘 딥블루와 딥블루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조합은 처음이에요. 보통 딥블루를 한 뭘 줬더라? 딴 걸 줬어요. 딥블루와 온거대로 막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럽을 붙여줬더라고. 그래서 요통하고 본인의 요통과 골반통이 있으신 분들은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면 늘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오일을 바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클라리캄 얘도 발라놓으니까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라리캄이나 진저 같이 바르고 아랫배 핫팩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허리가 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꼬리뼈에 클라리캄과 진저를 바르고 핫팩을 하나 붙이시면 굉장히 따뜻하실 거고 생리도 굉장히 잘 나오세요. 선생님들 생리만 잘 나와도 허리가 되게 많이 안 아픈 거 아시죠? 생리를 잘 나오게 하는 게 클라리캄이고, 클라리캄을 바르면 생리 중이라도 바르면 그 혈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맑아지고 생리가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클라리캄하고 진저 많이 쓰시면 좋고요. 폐경기이신 분들은 클라리캄 패출리, 클라리캄 백티버 이거 많이 권장하는데, 내가 좀 기운이 없고 많이 딸려 하시는 분은 클라리캄과 베티버도 괜찮고요. 근데 통증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마조람, 따뜻한 마조람 아니면 향신료계열 클로브도 괜찮고 진저도 괜찮고 블랙페퍼도 괜찮고요. 선생님들 배출, 대부분 거기 장기가 배출하는 곳이 많잖아요. 배출의 이슈가 있는 블랙페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도 따뜻해요. 사이프러스도 괜찮고요. 유칼립투스도 따뜻해요. 그 유칼립투스는 심지어 약간 그 마약 성분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진통 효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맞아서 뒷불로 오늘 건 기본이고 플러스 같이 쓰시면 좋은 애들이 블랙페퍼, 진저, 유칼립투스, 페퍼민트도 괜찮은데 요즘 추워서 페퍼 바르기 좀 그렇더라고. 이미 뒷불루가 시원하잖아요. 진저, 블랙페퍼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진정을 시키는 효과로 캐모마일도 괜찮고요. 코파이바도 괜찮고요. 아니면 샌다루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방광 안 좋으신 분들은 시더우드나 샌다루드를 꼭 끼워서 같이 쓰시고, 바르실 때 이왕이면 아랫배, 허리 뒤쪽 같이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허리가 꺾어진다는 얘기는 배에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우리 꼬부랑 할머니 기억하시죠? 꼬부랑 할머니 다 꼬부랑이, 요즘 꼬부랑 할머니 없으세요?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가 굽는 이유는 척추가 굽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이 없어져서 배에서 못 받치니까 꺾어지는 거거든요. 배의 힘이, 코어의 힘이 되게 중요하고 단전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애를 많이 낳다 보니 이제 기운이 많이 쇠해서 허리가 꺾어졌는데, 요즘은 애도 많이 낳지 않고 그다음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몸 관리를 하셔서 허리가 많이 꼿꼿하시죠. 하지만 제가 50 넘어보니까 알겠어. 제 몸이 뻣뻣해요 일어나는데, 몸을 한번 기지개를 펴지 않으면 몸이 얼마나 뻣뻣한지 찌뿌둥해요. 이런 거는 이제 아로마 이제 씻고 아로마 바르고 저녁에 이제 아로마 먹고 자고 그러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죠. 여기 계신 분 태반이 40대고, 그다음에 이제 40, 50대 계시는데, 이때 몸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우리 60, 70대, 80대 건강하세요. 제가 40대도 지내봤고, 이제 50대, 60대는 아직 안 지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40대만큼 안 빨라요. 40대도 늦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40대는 훨씬 빠른 거야. 50대는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쌤들 장난 아니에요. 아로마 퍼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40대 관리 열심히 사셔서 50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게
오일을 우리가 바르고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많이 바르면 과민 될 것 같고 무서워서 많이 못 바르겠고, 먹는 것도 이게 다 먹어서 해독이 되나 싶고, 그쵸? 그래서 꼭 같이 드셔야 되게 딥블루 액티브예요. 딥블루 액티브가 이름이 딥블루 액티브라서 딥블루가 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게 많은데 딥블루 안 들었어요. 근데 왜 딥블루 액티브냐면 딥블루랑 같이 쓰시면 훨씬 활성화된다 해서 딥블루 액티브예요. 은난쌤 안녕하세요. 그래서 딥블루 꼭 만성 통증이 있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 딥블루 액티브 열심히 드시게 해주시면 오일 과민 걱정 없이 통증 잡으실 수 있어요. 딥블루 액티브가 항산화제라서 굉장히 많은 임상들이 나오거든요. 비염도 좋아지고 염증도 좋아지고 피부병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가장 티피컬하게 좋아지는 게 통증이에요. 보통 통증이 오는 기전이 염증이잖아요. 이 염증을 잡기 때문에 딥블루 액티브와 같이 꼭 딥블루를 써주시면 딥블루의 효과를 훨씬 더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도테라의 모든 제품들은 도테라 오일과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나게 만들어진 애들이라서 시너지 나게 잘 사용하시면 시간 대비, 가격 대비, 노력 대비 가장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통이 있다, 골반통이 있다, 액티브 기본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본 요통과 골반통이 있다. 그 나무로 보면 우두잖아요. 지탱이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본 영양균형은 기본 깔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아까 저처럼 속도의 문제로 꺾어지는 분들이 있지만 배출이 안 돼서 골반에 압력이 높아져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골반 배출 쪽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죠. 방광도 배출이고요, 자궁도 배출이고요, 직장도 배출이에요. 그쵸? 그래서 변비가 있으시든 자궁에 염증이 있으시든 방광이 좀 약하시든 다 이게 조금만 해도 통증으로 와요. 왜냐하면 뇌하고 똑같이 골반 열려져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이라는 곳이 그 뼈가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압력이 넓어지면 뼈에 통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래서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여지가 있긴 하지만 막들이 쌓여 있어서 정해진 공간이에요. 한정된 공간이고 완전히 꽉 차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 몸에는 빈 구석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공기가 들어있는 여분은 없어요. 꽉 차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한 개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복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의 통증 플러스 이게 복압이 올라가면 위쪽 압력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횡격막도 긴장이 되고 어깨도 통증이 생기고 두통도 생기죠. 홀리러버님 오랜만이세요. 민철 웬열 시간이 나나보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 요통하고 골반통을 잘 못 잡으시면 어깨 통증 기본으로 따라오시고요, 두통도 많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기운 잡아주는 거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골반 통증이라고 해서 단지 그냥 허리에 척추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들 100% 내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마살이 도움 되실 거고 분갈리는 정말 여자들이라면 꼭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골반 안을 따뜻하게 하는 건 분갈리밖에 없어요. 밖에서 아무리 따뜻하게 해봐야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군관리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만성 통증이 있으시면 딥블루 액티브 같이 꼭 드시고, 자궁의 염증도 액티브가 굉장히 잘 잡거든요. 그래서 골반 안이 따뜻해지고 골반 안에 압력이 줄어들면 허리는 아플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들. 근데 현대인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 체중을 제일 많이 부하하게 되고, 근데 많이 안 움직이니까 골반 내에 열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죠? 아이도 많이 안 낳고,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성생활도 많이 안 하잖아요. 골반을 거의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반이 굳는 건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 푸는 게 제일 빠르니까 안에서 푸는 게 궁관리고 장 마사지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액티브 드시면서 겉에서 같이 해주시면 훨씬 시너지가 나실 것 같아요. 사실 통증은 그닥 많이 할 건 없잖아요. 통증의 기전이라고 해봐야 염증이고, 염증의 기전은 활성산소가 대부분이고, 뭘 잘못 드시지 않았으면 대부분이고, 활성산소를 잡는 건 고관절, 꼬리뼈, 맞아요 선생님. 고관절 부분이죠. 고관절하고 것을 만져지는 관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환도라 그래요? 누워있을 때 이렇게 엉덩이 쏙 들어가는 부분, 성장 마사지 할 때 마사지 하는 부분, 거기 누르면 진짜 아프고요. 거기 누르면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골반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타구니 안쪽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를 잘 못 펴요. 왜냐하면 그 골반 안에 근육들을 보면요, 그 옆구리에 골반 뼈 튀어나온 거 이제 거기서부터 허벅지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꺾어지면 허리 못 피거든요. 네, 이 근육 있죠? 그 다음에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도 있고요. 골반을 척추하고 연결하는 근육도 있고, 그 근육이 진짜 미세한 근육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건 손으로 절대 못 풀거든. 그냥 이 고관절이 아파, 그러니까 골반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골반이 내려앉는 것처럼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늘 묵지근하게 엉치 쪽이 아파서 걷는 게 엉거주춤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게 골반 통증이에요. 그래서 골반 통증과 요통은 많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같이 오기도 하죠. 근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항상 제일 아픈 곳만 느끼기 때문에 골반 통증은 허리 통증 때문에 못 느끼실 수도 있고요. 허리 통증, 그래도 코어가 괜찮으신 분들은 골반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네, 같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어깨 통증은 선생님들 그잖아, 소화기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 때문에 오는 건지, 그 다음에 자체 긴장 하시는 분들 있죠.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 항상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소심하시고 착하시고 좀 휘둘리시는 분들이 하체가 못 받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들 계시니까 아로마치 속적인 발향으로 긴장 풀어주는 건 기본인 거죠. 어깨 통증이든 골반 통증이든 허리 통증이든. 그래서 요즘 통증들의 대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활성산소가 원인이잖아요. 그 활성산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잖아요. 부정적인 사고, 우울증, 아니면 이렇게 무기력, 이런 것들이 통증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니까 그거 기본 깔고 영양균형 깔고 액티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증 오일을 쓰는데, 보통 허리와 골반 통증은 페퍼민트보다는 뜨거운 계열의 오일이 잘 잡혀요. 많이 쓰시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딥블루 굉장히 따뜻한 오일이에요. 페퍼민트가 들어있어서 자칫 차갑다고 느껴지긴 차갑게 느껴지지만 윈터그린도 뜨겁고 국화꽃 2개나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따뜻한 오일, 블루텐시 따뜻하니까 따뜻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발라주시면서 같이 쓰는 게 아까 얘기한 마조랑, 진저, 클로브, 블랙페퍼, 오레가노는 좀 세고, 아니면 가끔 미르도 좋고요, 프랑킨센스도 좋고, 베티버도 괜찮고, 패츄리도 괜찮고, 베이스노트 계열의 오일 대부분 다 골반에 좋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지금 골반 통증이 없어도 그쪽에는 우드 계열, 뿌리 계열, 즉 베이스노트들을 꾸준하게 깔아주시는 건 정말 많이 도움 되시고요. 나는 골반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골반과 발바닥에 같이 발라주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발바닥과 골반에 꾸준하게 발라서 하체를 단단하게 잡아주셔야 그게 상체가 편하게 서실 수 있고요. 하체가 튼튼해야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진짜 하체 살이 확 빠지는 게 눈에 보여서 허리만 안 맞고 하체가 옛날 바지가 다 들어가요.
운동하는데도 하체가 얇아지는데, 안 하시면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얇아지실 거예요, 선생님들. 다리가 날씬해지는 건 좋은데, 상체가 안 빠지고 하체가 얇아지면, 나무가 그거잖아. 뿌리와 줄기가 얇아지는 거예요. 위에가 커지고. 이 나무는 쓰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 이제 관절염도 치게 되고 허리 통증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염이 심해지면 병원 가면 100 파는 말이 다이어트 하세요요. 살 빼세요. 그치?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무게를 줄이기 전에 하체를 튼튼하게 받쳐줘야 살을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체가 단단해져야 예쁘게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살 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선생님들. 나이 들면 살도 잘 안 빠지는데 통증이 있다고 살 빼라고 밥을 굶으면 5, 60 때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난 진짜 어른들이 밥심을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허리가 꺾어지더라고. 옛날에 배고프면 적당히 배고픔을 즐기고 살았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 느낌. 살 빠지겠구나. 배가 고프구나. 가볍고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이게 한 이틀 지나가면 허리를 못 펴겠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굶는 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굶지 않고, 내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신 염증 오일 만들어서 관절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 아직까지 괜찮고, 한의원 가서, 이제 한의원 따온 계셔서 최근에 되게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분, 오래되신 분이에요. 회원 가입하신 지. 근데 그분이 이제 한의원 확장하면서 아로마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 우리 엄마 가서 아시거든요. 사장님은 엄마처럼은 절대 안 될 거예요. 너무 달라요. 막 얘기했는데, 체질이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체질은 비슷한데, 상태가 다르대. 그래서 난 무서워서 열심히 이제 관절에 바르고 있다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엄마처럼 이렇게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관절염이나 이제 허리 통증은 나이 든 필연으로 오는 거라서,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건강할 때. 저요? 제가 쓰는 거? 굉장히 깔끔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코코넛 한 병에 프랑킨센스 한 병, 코파이바 반병, 라벤더 반병, 로즈마리 반병, 35% 레시피예요. 이거 생각보다 저는 되게 민감해서 이렇게 퍼센트가 높아지면 바로 발진이 올라오거든요. 난 정말 성격이 나쁜가 봐. 나 이렇게 원액을 척척 바르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 괜찮더라고요. 꽤 오래, 그치, 1년, 2년? 아니야, 3년? 3년도 넘은 것 같아. 말레이시아 갔다 온 다음부터 계속 바르고 있으니까,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기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어깨, 여기 관절, 여기만 바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도 같이 발라요. 관절이 두루두루 관절. 여기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골반을 진짜 꼼꼼히 바르고요. 횡격막 전 꼭 발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반 바르고 무릎, 발목. 좋겠다, 혜윤쌤. 부모님 부러워. 저는 안 돼요. 진짜. 특히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안 되고, 한동안 제가 이 전신염증 레시피에 뭔가를 같이 썼다가, 확 뒤집어졌어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얘가 순해서, 다 순한 거잖아요. 순해서 그렇지, 농도가 낮은 게 아니구나, 매번, 이렇게. 다 순둥이들이라, 그 백술도 빠른 애들이고. 그래서 쓰는데 거기다가 뭘 섞으면 안 되겠더라고. 거기다가 뭘 섞으면 안 돼. 왜? 그냥 제 안방에 맨코코넛이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신랑이 무릎에 레몬그라스를 쓰면서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레몬을 원액 쓰지 말라고 내가 경고를 했어. 코파이바 반병이야. 로즈마리 반병. 로즈마리 반병, 코파이바 반병. 심플리지님 그렇게 쓰는데 레몬그라스를 원액 하도 쳐바르길래
안 돼, 꼭 희석해. 그랬더니 그게 코코넛인 줄 알았던 거지. 그걸 했는데 빨개졌어요. 진한 거구나. 그냥 원액 바를 때는 안 빨겠는데 거기다 섞으니까 빨개졌대. 35%가 진하구나. 여기다 뭘 섞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샤워하고 온몸에 발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써서 그런가 그 추가로 쓰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발향 위주로 하고 나머지 먹는 걸로 가고요. 몸에는 그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발라요. 통증이 막 심하지 않으면. 근데 전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몸이 좀 많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저는 발라요. 그리고 그 뭐니, 나 뭔지 까먹었어. 제가 허리 꺾어질 때, 저희 100% 심리적으로 꺾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나서는 바로 회복이 돼요. 네, 선생님 꼭 써보세요. 좋아요, 선생님들. 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그거 바르면 몸이 되게 가볍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염증 많이 잡아지고, 그래서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계세요. 네. 제가 이거 끝나고 잠깐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모임할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신 염증 레시피도 있고, 저는 심리적으로 꺾어지는 허리잖아요. 딥블루도 안 됐고요. 클레리캄 딥블루 콕 다 써봤는데 딱 30분 이상의 효과가 없더라고. 그 원인이 그게 아닌 거야. 그죠? 근데 딥블루로 들었다. 그럼 근육의 문제니까 심각한 건 아니시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를, 오일을 발바닥에 바르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오히려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오일을 바르고, 그러면 좀 낫더라고요. 저는 골반 꺾어질 때 오일을 꼬리뼈에 안 바르고, 베르가모 코코넛으로, 그치, 그것도 괜찮지. 혜연쌤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타구니까지 다 바르니까 조금, 사타구니 허벅지까지 바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 허리 아프다고 딱 허리만 바르시는 거 아니고, 보통 허리가 아픈 근육들은 대부분 다 허벅지까지 연결돼 있어서 앞뒤로 꼼꼼하게 다 발라주세요. 그럼 이제 아랫도리가 호시호해 뒷불을 발라놓으면 기분 되게 이상한데, 일단 되게 통증 잡는 거는 딱 거기만 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여기 엘보 왔다고 여기에만 오일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엘보는 위아래 연결이 여기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목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다 발라주셔야 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하고 골반도 아래까지 싹 다 발라주세요. 위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보통 아래쪽으로 많이 연결된 데가 많아요. 골반이랑 허리는. 그래서 허리 여기 딱 꺾어지는 부분부터 다리, 허벅지 중간까지. 그래서 꼭 발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신염증을 발라서 그런지 딱히 운동을 저 PT 받거든요. 해도 선생님이 오늘은 근육통이 있을 거예요 얘기해도 근육통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유연하신가 봐요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일 쳐발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잘 넘어가면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겠죠? 그게 제 목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만수무강에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죽는 날까지 나 편하게, 우리 가족들 부담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그런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랬더니 먹고 나면 힘들대. 그러니까 아로마를 쓰는 거야. 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가 꼭 아픈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해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딱히 이게 많이 아픈 데는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몰랐는데 대학 동기 모임을 한번 갔다 오면 되게 많이 느껴요. 다 환자야, 다 환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진 보면 되게 많이 늙었거든요. 걔네들보단 젊어 보이더라고.
그게 위안인 거지. 아, 역시 아로마 했으니까 내가 제네르반 전혀 보이는구나. 그리고 친구들도 안 늙는다고 얘기하고, 안 늙기는 개뿔. 사진 찍어보면 다 늙었어요. 막 늘어지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사진이 지금 더 이쁘더라고요. 옛날 사진들은. 그렇게 안 이쁘다고 했던 사진도 다 이뻐 보이는 걸 보면 제가 나이 든 게 맞죠. 근데 어쨌든 나이 드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뼈 약해지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거를 내가 좀 가볍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감사해요, 혜윤쌤. 네. 피부 좋은 거는 아로마도 있지만 엄마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참 갑자기 생각났는데 또 금방 까먹었어. 예쁘다 그랬어. 예쁘다 말만 그러면 까먹어. 진짜. 저 칭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머릿속에 하얘져서 기분이 확 좋아져. 그래서 싹 까먹었어. 분명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생각났는데. 네, 어쨌든 네, 선생님들 꼭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선생님들이 도테라를 계속 쓰시는 한 저를 계속 보실 거잖아요. 우리 언제 뵙든 언제 뵐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도 뵐 수 있는 거고, 또 언제 아직 약속을 안 했으니까 언제 뵐지 모르지만 뵐 때 꼭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친구들을 보고 이제 상갓집을 갔다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은 잘 아로마 안 권하거든요. 병원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병원을 그 어르신들이. 그게 병원 가시라고 냅두거든요. 근데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르신들한테도 아로마를 권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좀 왔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친구 아버님인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걔를 끌고서라도 아로마를 쓰게 했으면 아버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그렇게 힘들진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편하게 살아보자고요. 건강하고 이쁘게.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나를 지탱하는 골반이니 우드 쪽 오일 많이 발라주시고, 베이스노트 쪽 오일 바르시고, 이제 드시는 거는 몸을 따뜻하게. 생각났어. 골다공증. 골다공증 되게 많이 걱정되잖아요. 40대 잡으셔야 돼요, 골다공증은. 50대 되면 쉽지 않아요. 따뜻한 오일들, 아로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피낸 성분이 많은 오일들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좋아요, 쌤들. 즉, 향나무 계열 오일, 침엽수에서 추출한 오일들, 블랙 스프루스,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시베리안 퍽, 이쪽 피냄 많은 거 얘네들하고, 난 또 피냄 많은 게 블랙 페퍼, 이쪽 애들이 골다공증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오일들은 다 골다공증에 오래가는 오일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계열과 침엽수 계열, 따뜻한 계열 오일들이 골다공증에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뼈 있을 때 지키세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 그 다음에 갱년기 되시면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혈심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제라늄이나 클라리캄이나 일랑일랑 클라리세이지 뭐 이런 거 같이 쓰셔서 하체, 전신 관리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제라늄, 시더우드, 주니퍼베도 많던데, 주니퍼베리, 블랙페퍼, 요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아니면 시베리안 퍽, 블랙 스프루스, 이런 것도 적당히 조합하셔서 바디 오일을 만드시면 골다공증에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칼슘은 도타라에서 칼슘 제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젠제스트 타블렛. 늘 말씀드렸듯이 뼈와 관절은 소화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화하기 편하셔야 되고, 그거의 기본이 젠제스트 타블렛인데 여기에 칼슘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러스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석회 많이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드시라고. 아로마, 그러니까 레몬수, 자몽수 같은 거 열심히 드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 젠제스트로 꼭 잡으시고, 젠제스트 싫으신 분들은 테라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딥블랙티브, 진짜 그게 정말 통증엔 정말 딥블랙티브 강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 통증보다는 이제 허리와 골반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오일이 이제 베이스 노트 오일 플러스 꽃게알 호르몬 들어가니까 꽃게 오일 같이 꼭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 관리는 가능하면 해보세요. 그래서 한 3달 정도만 해보시면, 아, 내가 군 관리를 느낌이 좀 오실 거고, 그러면 이제 몸에 증상이 왔을 때, 아, 군 관리 해야 되겠다 라고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군 관리를 1년 내내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군 관리도 그 25%짜리 레시피요.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시피로 1년 내내는 못 하세요. 한 6개월 하시고 나서 농도를 확 낮추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평생 하실 수 있고요. 그럼 피부도 좋아지고 자궁도 건강해지니까 통증이 많이 없어지죠. 이 허리 통증도 엄마 많이 따라가요. 부모님 많이 따라가니까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 우리 집안이 허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자궁이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 늘상 하시면 좋겠고, 저는 늘상은 안 해요. 자궁도 좋지도 않으면서 왜 게을러서. 네. 하지만 딱 이렇게 상태를 보면, 아, 해야 되겠다 느낌 오면 한두 달 바짝 하고, 또 이제 까먹고 안 하고, 좀 또 괜찮아지면 또 안 하고, 또 느낌 온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온다는 게 어떤 거냐면 고관절이 뻣뻣해져요. 그러면 저는 군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랫배 허리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들면 전 바로 군 관리를 하고, 그러면 변도 되게 잘 나오고 소변도 되게 잘 나오고 허리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들, 여자들은 정말 군 관리, 남자도 군 관리 하셔야죠. 바르시는 걸로 전립선 예방해야지. 남자들 전립선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골반 건강하고 직결된 거라서 그 밴드의 레시피 있어요. 거기서 바르시면 되고. 그래서 골반, 선생님들 몸의 중심이에요. 이거 잘 잡으셔야 어깨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 틀어지고 치아 틀어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굴 균형이 많이 무너지고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골반을 꼭 잡으셔야 되시고요. 척추측만증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골반 문제이거나 내장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골반은 진짜 되게 중요한 곳이니까 하시면 되고, 보윤쌤 쪽은 맞아, 화장실 되게 잘 가요. 당연하지. 골반이 따뜻해지니까, 순환이 잘 되니까 배출도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피부에 관리 신경을 쓰시든, 아니면 정말 통증이 있으시든, 아니면 방광 자궁 쪽이 집안 대대로 약하시든, 변비가 있으시든, 어쨌든 골반 관리는 이제 40, 50대에는 꼭 해야 되는, 이제 젊음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쌤들. 젊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나이를 들으면서 가져가는 원숙함과 노련함과 이런 게 있지만 잃는 게 있죠.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니까 잃는 게 이제 몸의 유연성과 뼈의 밀도와 그런 걸 이제 많이 잃게 되죠. 하나 얻었으면 하나 잃어야 되니까 세상은 균형이잖아요. 잃어가는 것들을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몸 뻣뻣해질 수 있고요. 자칫하면 허리 삐끗 아니면 담 결릴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기지개 좀 신중하게 펴시고, 혹시 또 다음에 뭐 하시면 좋겠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없으시면 제 맘대로 해요. 네, 선생님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